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부산은 비가 왔거든요. 대전까지 오니까 눈이 왔더라고요. 근데 서울이 오니까 또 햇빛이 짱짱 비쳤는데 이런 것을 누가 결정할까요? 우리 인간도 보면은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가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뭐 손실이 났거나 어려움에 처하고 뭐 수익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주변에서 아유 주식도 못하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좋지 못한 얘기를 했을 때 뭐가 날아갈 수가 있나요? 이렇게 주먹이 날아갈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나에게 나쁜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그죠? 두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기뻐지기도 하고 또는 뭡니까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결국 뭐 외부의 자극이라는 거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좀 더 잘 알고 싶다면은 나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뇌 공부를 합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뇌를 좀 해부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 4가지의 세포 묘들에 의해서 자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듯이 거기에서 또 분류된 4단계에서 우리가 형성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실 때 특히나 이제 어린애들 유치원 가는 이런 친구들은 어때요? 그대로 부모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따라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부모님이 안 돼 하면은 어떤 행위에 있어서 안 돼를 외친다든지 또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자녀들이 긍정적인 부분을 따라하는 이런 것들이 자아가 형성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뇌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인생이, 그죠? 유치원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간이 될 수가 있고 그 말 한마디에 또 어떻습니까? 또 어려운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로 뭡니까?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뭐 그죠? 좋은 말이 있듯이 스페인어에도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은 케세라 세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잘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연말 연시를 통해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런 시점에 여러분들 이웃이나 여러분 주변의 가정이나 또는 뭐 가족 간이나 그죠 이런 서로 간의 어떤 대화를 나누실 때 이 한마디 해주면 어떨까요? 아랍어로 아브라 카다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는 이룬다라는 뜻이고요. 카다브라는 말하는 대로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아브라 카다브라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 이제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꼭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화면 한번 보시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 이번 한 주는 뭐 반도체, 그죠? 지금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그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에
패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인지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미국이라든지 원래 이제 치포 동맹을 하기 위한 미국이 그런 어떤 전략들을 펼쳤잖아요. 대만과 뭐 미국과 일본이 뭐 그리고 우리까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치포 동맹에서는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미국도 일본도 이 지금 그 반도체에 이렇게 이제 사활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1980년대, 90년도는 일본이 전체적인 반도체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소니였습니다. 근데 그 소니가 삼성에 밀리게 됐던 그 가장 큰 그게 뭐였냐면은 이 소니라는 기업은 정말 완벽하고 그죠? 뭐 엔지니어링을 하는 분들이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췄다면은 삼성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어떤 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이 세계적인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일본이 그죠? 이 반도체에 다시 과거의 어떤 명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 대만과 그죠? 당장 이제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했나요? 5년에 거쳐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본의 전 지역에 그죠? 지금 뭐 굉장히 당겨졌죠, 그죠? 지금 벌써 내년에 준공을 한다 하거든요. 2년 만에. 이렇게 이제 이 그 반도체에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곧 이것은 패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뭐 그 대통령이 뭐 네덜란드에 가서 기술 동맹을 맺는 것 그죠?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만큼 이 반도체가 하나의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송 들어보시면은 전부 다 반도체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반도체도 보면은 테마가 그죠? 어떻게 형성됐냐면은 여러분들 HBM 그죠? 지금 뭐 디바이스 그리고 또 CXL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용량이나 그죠 뭐 차세대 메모리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사실 HBM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HBM과 관련해서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죠. 완전히 나락으로 가던 그 반도체를 이 HBM으로 성공시켰는데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도 뭐 한미반도체 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뭐 하나마이크론.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지금 HBM에 이어서 나왔는 게 온디바이스입니다. 그죠? 온디바이스 관련한 요런 종목들은 지금 상당히 이제 시세를 많이 발휘를 했지만 이 종목들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 첫 번째 그 온디바이스 관련한 종목의 대표 주자가 누구였냐면 제주 반도체였습니다. 그죠? 제주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나중에 뒤에 이제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또 개별 종목에서 태성이라든지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하면은 이 지금 HBM이든 온디바이스든 CXL이든 모두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는 없지만은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연결돼 있는 그죠 그런 어떤 부품업체라든지 가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종목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가장 핫하게 이제 움직였던 부분들이 제주 반도체였는데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것은 한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상승과 하락 이런 것들을 번복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추세가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좀 더 이제 탄력성 있게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여 준다면은 좀 더 시세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갖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제주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뭐 요런 어떤 온디바이스 관련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다시 만들어진 게 CXL입니다. 그죠? 이제 뭐 요거는 뭐 간단하게 뭐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상한가를 쳤던 종목이 오킨스 전자인데요. 사실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서 그죠?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오킨스 전자도 뭐 두 번의 어떤 뭐 상승을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도 이제 그 뭐 밀려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조정을 보는 형태지만은 그 흐름이 다 이렇게 끝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CXL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때 네오셈도 같이 움직이고 오킨스 전자도 움직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됐습니까? 코리아 스키드라든지 이렇게 계속 이게 종목이 확산되면서 나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신규 종목 중에서도 뭡니까? 컬리타스 반도체, 그죠? 에이직랜드, 뭐 요런 종목들도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CXL 대표적인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네오셈, 그리고 컬리타스 반도체 뭐 이렇게 꽂을 수가 있지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현령 비현령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가지를 만들면서 그들이 그죠 뭐 이 종목이 또 뭐 관련성이 있다 뭡니까 그에 대한 뭐 자회사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꼬리표를 계속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좀 기술적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 그죠? 일단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일봉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파동이 형성되고 지금 5일선을 살짝 깨면서 그죠 박스권의 어떤 흐름을 갖출 거냐 추가 하락을 할 거냐 뭐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제 대장주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CXL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치고 지금 눌림을 잡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상한가를 쳤던 종목은 뭐 한 번 눌림을 주고 있고 그다음 종목은 뭐 두 번을 눌리고 있다든지 이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이 눌림이 추가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는 전략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번 주에는 신규 종목이 이제 300%를 찍는 이런 기염을 계속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도 그래 나왔고 이번 주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죠, 그죠?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블루엠텍과 LS 머티리얼즈 두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사실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막 하한가를 막 쳤습니다. 그죠? 왜 쳤냐니까 첫날은 거의 300%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락폭이 상당히 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은 보세요. 이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뭐 특례 상장을 빌미로 해서 주가를 좀 하락을 시키고 있거든요. 사실 이 주식 시장에서 이제 이 특례 상장을 많이 해요. 바이오 종목들은.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바이오 종목이잖아. 그죠? 그러면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상장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다소 좀 까다롭다면은 이 코스닥 시장은 그 상장 조건이 거래소에 비해서 그렇게 그다지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특례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 종목뿐만 아니라 이 코스닥에 상장할 때는 그래 너희들이 미래 성장성이 있다면 한번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기업의 가치를 좀 키워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런 거를 특례 상장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 바이오 종목들은 어때요?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갑자기 뭐 악재처럼 이렇게 그죠? 뭐 특례 상장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악재로 반영되면서 시장에서 막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그날 300%를 찍었거든요. 지난 2주 전에 KNS가 300%를 찍었던 것처럼. 근데 결국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00%라는 거는 30%짜리 상한가를 어떻게 찍었다는 겁니까? 10번을 찍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도 그 다음날 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또 상한가를 쳤으니까 거의 뭐 330%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흐름이죠. 그죠? 그런데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요즘 여러분들께서는 뭘 보셔야 되느냐면은
어쨌든 상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물량을 어떻게 해요? 개인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그죠? 상장가보다 뭐 10배 이상 튀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기간이나 이렇게 그죠? 물량을 확약을 받을 때 딱 정해놨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뭐 보혜수 1년이다, 2년이다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눈에 보이는 대로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팔아야 되니까 매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모양새를 이렇게 좀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떤 수급의 형태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거예요. 어느 박스에서 그림은 완벽하게 그려놨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약간 둔탁하면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 주가가 이렇게 치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가볍게 날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박스에서 무겁게 그 사이클을 그린다면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께서 한번 갸우뚱하면서 한번 보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뭐 제 생각과 달리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더 띄울까? 그죠? 그거는 이 주식시장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는 수시로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의도한 바가 이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전략과 전술이 수시로 변할 수가 있느냐면은 주식시장의 환경이라는 것도 어때요?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변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시장의 변화가 어때요?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수습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 지금 계속 뭐 가고 있어. 그렇다면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더 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뭐 움직이는 어떨까? 뭐 이런 어떤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신규 종목들은 한번 밀리게 되면은 또 상당히 또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수급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렇게 파동 길이가 그죠? 아침에 빨리 만들어 놨고 뻔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트레이딩 하시는 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시간에도 올리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짧게 보면서 그런 어떤 전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또 로봇, 그죠? 뭐 LIG 넥스원. 이 LIG 넥스원이 뭐 고스트 로보틱스입니까? 뭐 미국의 그죠?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LIG 넥스원,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엄청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제도 보면은 이제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야 여기서 4만 원에서 이만큼 올라와서 이렇게 상승했는데 또 간단 말이냐. 이거는 그런 거는 지금 시장에서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시장이라는 거는 무조건 수급을 읽어야 된다. 수급이 그 시장의 종목을 선행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수급이 뭘 우선한다고 합니까? 재료를 우선한단 말이야. 재료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 재료가 악재든 호재든 상관없고 수급이 당겨준다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삼성 하면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 그죠? 지금 보면은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가 상당히 뭐 완만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가 시장을 거의 주도를 했고 아직까지 그 부분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다음 코너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이델리에서도 이제 유튜브가 올라가고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제 개인 유튜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개인 유튜브에서 이제 매주 이제 또 오늘 저녁이죠. 이제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1시간 동안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제 유튜브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장이 움직이는 테마를 빨리빨리 알 수가 있다. 제가 항상 주식시장은 믿으면 안 되고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테마가 결국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순환을 하면서 돌고 도는. 제가 이번 주에 올려드렸던 뭐 CXL 관련한 종목도 그렇지만은 제가 뭐 이틀 전에 뭐 야놀자 관련해서 올려주면은 뭐 아주 IB 투자가 거의 뭐 급등을 했잖아요. 그 차트 보시면은 뭐 이틀 동안 양봉을 이렇게 켰잖아, 그죠? 그런 거라든지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올려드리면은 엑스게이트가 뭐 24%뭐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한다든지 그게 오랜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제가 계속 있는 경험을 쌓으라고 하느냐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뭐 예를 들어서 테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올려드리면은 당장 그게 오늘 가는가 그죠 내일 가는가 이렇게 하지만은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 요쯤에서는 이런 재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다가 이제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고 그죠? 사실 움직이기 전에는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은 전혀 여러분들이 사고 싶지가 않죠. 그죠? 지금 시장이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제가 다음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수급에 대한 이해도가 늦거나 그죠? 좀 여러분들이 이 수급에 대한 이런 이해도가 낮다면은 정말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어떤 테마들을 빨리 여러분들께서 포착을 하셔가지고 좀 약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이러면은 단번에 20% 30% 그거 작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가장 큰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이 다우 지수를 보면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다우 지수가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좋은 얘기들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파월이 이제 금리 인상 어떻게 5%대에서 좀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죠?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 뭐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세 차례에 걸쳐서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뭐 1%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뭐 0.2, 0.5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내년에는 한 4%대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 금리를 인하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자금들이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신흥 국가에 돈이 이제 몰려 들어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미국 시장이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윗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내년에는 미국 시장이 연착륙을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뭐 경착륙, 연착륙 이런 것들을 우리 경제 용어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건 하나의 비유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그죠? 떠가지고 착륙을 할 때 그죠? 막 급하게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착륙을 하면은 비행기의 어떤 기계들이 많이 그 고장이 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연착륙은 어때? 서서히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고장 날 확률이 낮겠죠. 그걸 빗대어서 이제 우리가 경제에 그걸 많이 접목을 시키는데 사실 이 미국 시장이 내년에 이제 연착륙이 되려면은 조건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이 좋아지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동성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시장이든 간에 그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장이든 간에 뭐가 돼요? 돈이 들어야지 돈이 안 들어오고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그럼 첫째는 돈이 들어야 되고 어떤 조건에서 돈이 들어올 거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사실 이거 제가 아까 뭐 치포 동맹인데 그 우리가 빠진 뭐 그죠? 세 나라 국가가 지금 반도체 동맹을 맺어서 지금 굳건하게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대만이 내년 1월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당선된 당선인이 어디냐? 친중이냐? 친미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미국 시장이 또 놓여 있는 또 하나의 과제. 내년 11월 대선에서 바이든이 되느냐? 또 트럼프가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조금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떤 조건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 보시면은 뭐 이거 이제 어제 그 지표였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이 도지형으로 앞에 그 다우 지수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나스닥도 그렇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이렇게 서서히 이런 식으로 패턴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느냐? 우리 시장 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서고 지금 보면은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요거를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은 매수 주체가 지금 뚜렷하게 나오고는 있어요. 지금 양일간에 보면은 목요일 날도 코스닥 거래소 양시장 외인과 기관이 거의 1조가 넘는 매수가 들어왔고 또 금요일 날도 1조 3천억이나 되는 대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양시장이 지금 보면은 목요일 4천억 뭐 그죠? 지금 뭐 금요일도 뭐 한 3천억 이 외인 기관들이 그러면 이 미국 죄송합니다. 이 지금 우리 시장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외인과 기관들은 이렇게 사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이 외인들이 이렇게 사면서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량을 내놓으면서 팔고 있잖아, 그죠? 근데 저는 이 개인들이 팔고 있는 이 부분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죠? 순환이 빠르고, 그죠? 지금 아직까지 12월 달까지는 아직 특별하게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나마 좀 주도주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별하게 지금 반도체가 움직이지만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멋지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삼성전자도 충분히 제 유튜브에서 목표가가 얼마라는 거 말씀을 드렸거든요. 6월 6일자 날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해난 것처럼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움직이지만 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이것만 가지고 시장을 막 끌고 가기에는 좀 약간 글쎄요잖아요. 그리고 개인 자금들은 어때요? 외인이나 기관이 움직이는 그런 자금만큼의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인들이 이 자금을 잘 활용해서 시장이 움직일 때 순환하는 것을 발빠르게 이렇게 옮겨 탄다면은 어떤 특정 종목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보다 이제 이게 약간 이제 펀드라든지 돈이 많은 자금들은 뭐 밑에서 스타트해서 지수를 따라서 이렇게 끌고 가면은 큰 수익이 될 수가 있지만 개인들의 어떤 한정된 자금은 뭐를 끌고 가기보다는 우리 시장이 오늘은 여기서 반짝, 그죠? 내일은 여기서 반짝. 그러면 시장이 하락하는 장세에서는 그 어떻습니까? 파동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날 끝날 수가 있지만 시장이 이제 1월 달부터는 조금 이제 추세를 타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약간 추세를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 자금을 잘 활용해서 또 다음 코스에 타는 이런 종목으로 자꾸 발빠르게 여러분들께서 움직여 준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죠? 자금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신 것보다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만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지금 보면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뭐가 움직였죠? 에코프로 머티가 움직였잖아요. 하루에 24% 거의 30% 가까이 움직였잖아, 그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를 이렇게 이런 표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몰빵을 한다든지 그죠? 예를 들어서 시장의 하락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투자 금액을 한 방에 팍 이렇게 쏜다라는 거는 진짜 리스크가 따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 하락장과 상승장에서 그 리스크 차이가 있느냐면은 하락장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한 방에 그냥 뭐 몰빵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적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상승장은 어떠냐면은 추세를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몰빵을 했다 하더라도 시장은 추세를 살리면서 금방 죽지 않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조금 머리를 좀 쓰신다면은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의는 뭐냐면은 동문서답 아시죠, 그죠? 뭐 동쪽에서 묻고 서쪽에서 답을 한다. 뭐 이런 어떤 사자성어인데 이거는 결국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와 반대되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동문서답인데 주식시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렇느냐면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 시장에 경보 제도가 있어요. 경보는 뭐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종목이 이러이러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요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경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이제 그 경고하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너무 과하게 상승했다든지 또는 뭐 어느 특수 계좌에서 그죠? 어느 뭐 소수 계좌에서 갑자기 뭐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은 투자 주의에서 그죠? 그다음 투자 경고에서 이 투자 주의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이런 거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보통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레버리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자기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런 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종목이 막 상한가를 치면서 펄펄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 이 투자 금액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한번 2배를 한번 쏴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지 않겠나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제어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어떤 투자주의나 투자 경고나 이런 것들이 붙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그 신용이나 미수나 이런 걸 좀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또 어떠냐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단계 투자 주의에서 투자 경고에서 위험에서 매매 거래 정지까지를 가는데 이런 거를 줄 때 여러분들이 뭐 주의하라고 하는데 상승장에서는 어떠냐면 하락장에서는 주의를 해야 돼요. 지금 왜 상승장이냐 하면은 이는 주의나 경고나 위험이나 이런 받은 종목이 어떻게 합니까? 더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과 상승장에서 그죠? 하락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상승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 종목이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위험을 주고 매매 거래 정지를 시키겠냐 이거죠. 이 매매 거래 정지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투자 주의 받았다, 투자 경고 받았다, 위험 받았다 이런 막 시간에 막 팝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 매매 거래 정지도 천년만년 거래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 쉬는 겁니다. 하루 쉬는 거기 때문에 이 투자주의나 투자 경고나 이런 걸 받았다고 해서 막 뭐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물론 어떤 종목은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종목은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뒤에서도 보여주겠지만 하루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상승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세력이 그죠? 이것을 통해서 개인들이 돈이 없는 개인들이 달라붙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갖다 붙이겠죠. 신용과 미수를 못 쓰게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의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어떤 그 투자주의나 경고나 위험이나 이런 거래 정지가 되는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100% 활성화되어 있고 상당히 시장에서 핫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거품이 많이 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거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거품이 끼지 않으면은 상승장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어느 재무제표라든지 뭐 어떤 특정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주식을 하시려고 하면은 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그냥 은행에 요즘 갖다 놔면은 뭐 은행 이자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하셔야지 지금 주식 시장에서
내가 재테크를 하면서 그저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고 할 때는 좀 거품이 끼는 종목에서 여러분들께서 승부수를 두는 그런 어떤 전략들. 물론 거기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죠?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는 어떤 원칙을 갖춰야 될까요? 내가 그저 저 종목이 기술적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기술적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은 파동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파동? 제가 항상 여기서 말씀드리잖아요. 파동은 뭐냐?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파동 길이를 알고 있다라는 거는 그 주식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짜리 파동을 보든 내가 이틀을 보든 그래서 3일을 보든 얘 파동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포지션들이 들어가야지 그냥 뭐 야 이거 뭐 누가 그러는데 이거 얼마 간다더라 이거 그거는 진짜 80년대 주식이거든요. 이거 뭐 누가 좋다고 하는데 이거 이번에 뭐 어떤 공시가 나온다던데 뭐 카드라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완벽한 어떤 기술적 흐름,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이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투자주의, 뭐 투자 경고, 뭐 이런 기준이 뭐냐? 이게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나와 있는 이 단계별 경보 제도 흐름인데요.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인터넷 들어가면은 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튼 뭐 요런 과정에서 그죠 뭐 3일간 100%를 상승했다든지 뭐 5일간 너무 복잡하잖아. 그죠?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뭐 학창 시절에 수학 공부할 때도 아유 수학 너무 어려워 머리가 아팠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이래 있는 이런 부분들 계산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죠? 아, 요런 식으로 흘러가구나. 요렇게 뭐 소수계좌 거래 집중에 요런 조건에 의해서 아, 요렇게 되구나. 뭡니까? 풍문 관여 과다 뭐 스팸 관여 여러분들 뭐 스팸 관여 과다 이래갖고 뭐 과열 예고라든지 투자주의라든지 이렇게 붙잖아요. 요런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 투자주의, 투자 경고 뭐 이렇게 매매 거래 정지, 투자 유예 요런 식으로 붙는다는 거죠. 풀어질 때도 이 기간이 있거든요. 15일간, 5일간 뭐 요런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공시로 나와요. 예, 전자공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키는 뭐냐면 이런 것이 붙는다고 해서 그렇게 놀라가지고 시간에 던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이 뭐다? 인기가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아시겠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붙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안 붙잖아요. 그럼 인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종목이 그러면 투자주의, 투자경고 막 이렇게 받았다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를 상승하면은 어떻게 되고 뭐 얼마를 상승하면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그 조건을 다 감안하면서 그 뭡니까? 기술적 흐름을 다 보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이런 어떤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수급이 있는가 없는가만 제가 계속 체크해 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분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지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와이드 플래닛 같은 경우는 완전 날아가잖아. 그죠? 걔도 하루 거래 정지되고 또 점 상한가거든요. 지금 이 덕성우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상한가 3방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이만큼 갔는데 얘도 뭐예요? 거래 정지 1번, 거래 정지 2번, 거래 정지 되고 나서도 상한가 2번, 그죠? 거래 정지 되고 나서도 거의 20% 상승. 그러니까 이 거래 정지에 대해서 그래 여러분들께서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던 그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던 종목인데 퀄리타스 같은 경우는 56% 나왔죠. 그죠? 에코프로머티 뭐 30% 거의 나왔죠. 그죠? 이게 지금 제주반도체 거의 30%. 그죠? 거의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죠? 작년 7월 달부터 올해 4월 달까지 방송을 하고 3개월 쉬었다가 또 7월 달부터 지금 또 방송을 또 이 똑같은 패턴으로 제가 종목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이 너무 빨리 갈 때, 그죠? 10년이 하루 같고, 그죠? 뭐 일각이 여삼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일각이 뭐예요? 시간을 4분의 1로 60분을 4분의 1로 잘랐으니까 15분이 뭐예요? 3년 같다. 너무 빨리 간다 이거죠, 그죠? 일각이 시간이 이제 빨리 가는 것처럼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제가 이 이델리온에 론칭했을 때가 2013년 7월이거든요. 벌써 10년입니다.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10년이라는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원하고, 그죠?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저는 앞으로도 한 20년은 더 하고 싶거든요. 기록을 세우고 싶다라는 거죠. 어떤 기록을 세우고 싶느냐. 정년이라는 거는 없다. 그 기록을 저는 세우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어느 나이가 되시면 뭐예요? 퇴직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그 마무리가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은 어때요? 정년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100세까지 하면 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앞으로 딱 20년만 기회가 된다면 더 하고 나머지 10년은 재능 기부하고 또 이제 한 10년은 좀 쉬었다가 그렇게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뭐 특별하게 어떤 아직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죠? 뭔가를 좀 하고 싶다 이러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수익률도 보면은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대표님 이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니까 뭐 너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뭐 이렇게 내가 좀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뭐 바닥에 있는 거 뭐 좀 이런 거 어떨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시장은 좋아질 거예요. 예. 이제 좋아지는데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그냥 이걸 사놓고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그 테마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거예요. 형성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수급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좀 스텝을 밟아갈 때 그럴 때 잠깐 이렇게 하고 또 뭡니까?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좀 움직여주고 요런 어떤 포지션들을 취해야지 그냥 무조건 바닥에 있다고 그죠? 뭐 거기 사놓고 뭐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뭐 하늘에서 감 떨어지겠지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승장에서는 이 바닥론 있잖아요. 이 바닥론이 좀 맞을 수가 있어요. 왜? 하락장에서는 이 바닥론이 안 맞아요. 왜? 하락하니까 그 바닥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계속 땅굴을 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승장은 어떠냐면은 이 상승장은 순환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한번 딱 보세요.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대형주 움직이고 중형주 움직이고 뭐 소형주, 개별주 뭐 그다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 이렇게 막 이렇게 순환을 하듯이 상승장도 어떠냐면은 이제는 이렇게 꼭지에 갖는 애는 꼭지에서 어느 라인을 잡으면서 박스권에서 한 단계 레벨업 또 뭐 박스권에서 레벨업 이렇게 할 것이고 밑에 있는 애들끼리 그죠 조금 더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이 지금 보면은 하이드로 리튬인데 이거 진짜 그한 종목이었잖아요. 사실 이 종목은 원래 그 반도체 그 뭐 액세서리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M&A를 통해서 이제 그때 한창 뭐였습니까? 그 뭐 리튬, 2차 전지 막 이런 것들이 완전 난리를 치던 그런 때였잖아요. 이거 2,000원짜리 얼마 만들었습니까? 6만 원까지 만들었잖아요.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던 종목인데 사실 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전부 다 제가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그럼 이제 M&A를 통해 가지고 그저 12 전환 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제 이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가 있잖아, 그죠? 그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그 현재 가격보다 싸게 줘가지고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은 어떻나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러면 그 주식으로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가를 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1,000억을 시비 발행을 했는데 그러면 선수들이 그러면 1,000억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뭐 1,000억만 받겠습니까? 그죠? 그럼 예를 들어 1,000억을 했다면 몇 배를 받고 싶어 할까요? 1조를 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나요? 그러면 10배를 튀기려면 주가를 어떻게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원짜리가 6만 원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시장에서는 정말 이번에도 아마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보면은 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 않은 뭐 우선주라든지 이런 애들 막 이렇게 올라오듯이 이런 애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얘는 그럼 왜 제가 여기서 했냐면은 이 주가라는 것도 바닥에서도 팔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도 팔면서도 띄워주고 팔면서도 띄워주고 지금 뭐예요? 계속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과거에 보면은 끼가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서는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갖춰주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에 그죠? 얘가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대부분 바닥에서 벅벅 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거 2차 전지 리튬 관련한 종목들인데 얘도 지금 보세요. 똑같죠? 얘도 지금 보면 어때요? 똑같이 여기에서 그죠?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이런 어떤 모습을 갖춰주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매직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보면은 LOT 백큐입니다. 전부 다 어때요? 바닥에서. 왜 지금 바닥에서 하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쉽게 그죠? 막 고공행진하는 이런 애들 보면은 막 여러분들 솔직히 살이 떨려서 매수하기도 좀 힘들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쉬운 거 갖다 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대장을 하나 찾아라 하면은 저는 에코프로 머티가 대장 같아요. 예, 물론 지금 얘가 4만 원에서 여기 지금 17만 원을 찍었거든요. 지금 이 라인에서도 제가 유튜브에서도 제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은 빠졌다가 올라오고 빠졌다 올라오니까 모르고 샀는데 아침에 그냥 4, 5천 원 팍 빠지니까 놀래갖고 막 손절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종가에 전부 다 당긴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4만 원에서 여기 지금 가격이 얼마냐? 13만 원대거든요. 13만 원, 14만 원대예요. 그러면 저만큼 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놀래가지고 막 던지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파동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프로 나왔습니까? 거의 뭐 30% 가까이 나왔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에서도 드렸잖아요. 관심 가지라고. 그죠? 역시 관심 가지고 이랬더라면 엄청난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 하나 보면은 이 두산 로보틱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도주라고 보인다고 로봇 중에서는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여기서 3만 원에서 이만큼 와 있는데도 주도주냐. 얘는 지금 관건이 뭐냐. 9만 7천 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9만 7천 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이 박스에서도 또다시 뭡니까? 거기에서 어떤 파동 길이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환경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좀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